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오늘은 한번 시사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유명하신 분인데 이병도 주필이 쓰신 글인데 이렇더라고요. 떠나고 싶다는 기업들 어떻게 막나, 이 관련된 내용을 써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한국 경제가 이제 침체기를 맞고 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2.3%에 머물렀고 저성장이 이제 고착화되고 있죠. 경제 체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소홀히 한 탓이죠. 2중, 3중 규제로 기업들의 혁신 및 신사업 진출을 막은 것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온갖 규제에 지친 우리 기업들의 적나라한 현실은 최근 전경련이나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연합회에서 공동 실시한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에서 생생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5곳 중에 한 곳이 사업장을 해외 이전을 고려 중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에 기업 규제 3법 있죠.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 감독법. 이게 기업 규제 3법인데 이거에 대한 인식조사는 국내 기업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기업 규제도 일변도 정책이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몰고 올지 이제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 기업들이 답변 중 그 해외 이전 고려가 한 21%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국내 고용 축소 37%, 국내 투자 축소 27%를 더하면은 조사 대상 230곳에 86% 정도가 이제 규제 칼날로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죠. 특히 중견기업 24%하고 벤처기업 24%가 탈한국이다. 탈한국. 한국을 벗어나고 싶은 것 같아요. 탈한국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죠. 상당히 지금 우려스럽죠. 이와 관련해서 현 정부 들어서 급등한 최저임금, 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대폭 강화된 환경, 안전규제, 법인세율 인상,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친노조 일변도 정책 등이 이제 탈한국을 부추기는 요인이 곳곳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 한국 경제는 올해 정부의 전망대로 코로나 기세가 꺾이고 내수와 수출이 되살아나서 경기가 반등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은 불확실성이 여전한 지금으로서는 섣부른 낙관만으로는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의 그 정책 흐름이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찾아볼 수는 없고 재정을 활용하거나 기존의 지원책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합니다. 나라 밖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앞다퉈서 기업의 사기를 북돋는데 우리는 정작 연쇄적인 규제 폭탄을 남겨가지고 멀쩡한 기업마저 해외로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더욱 거세지는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것이죠. 그러잖아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사면초가 상태에 있어요. 세계 각국은 앞다퉈서 기존 규제도 완화하는 등 자국 기업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권이 지난해 기업 규제 3법에 이어서 소송 관련 법들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기업들이 소송 쓰나미에 내몰릴 처지랍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기는커녕 연일 법정에 불려다니면서 소송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이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하고 엄격한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해고자 노조 허용 등 노조 관련법은 친노조 일변도로 치닫고 있고요. 급기야 이제 정부 국회에 이어서 사법부까지 과잉 규제 행렬이 이제 가세하고 있죠. 그 대법원은 안전사고 시 사업주를 최대 10년 6개월의 장기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또 의결을 했어요. 그 중대재해 그 기업 처벌법에 이어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정부와 여당은 기업들의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 의결권을 포함한 다양한 경영권 보호장치 마련에 이제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외면했다가는 이미 거세진 기업들의 탈한국을 더욱 가속화할 뿐이죠. 그 벤처나 중견기업 4곳 중 한 곳이 해외 이전을 생각하는 것은 해외 시장 매력보다는 국내에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겹겹 규제 탓일 것입니다. 겹겹 규제. 외국은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세제 혜택을 쏟아내고 자국 기업을 지키라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줄줄이 구축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현재 마이동풍 수준이죠. 기업에 큰 부담을 지을 수 있음에도 법안 제정이나 논의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김영군 경영자총연합회 상금 부회장이 임기 1년을 남겨놓고 사의를 밝힌 것도 거대한 반기업 장벽 앞에 선 무력감 때문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절벽 앞에서 생업을 접거나 한계 상황을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싸서 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에 보완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더라도 우리 경제 전체의 반등 모멘텀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207억 달러 정도, 약 11% 쪼그라들었고요. 2년 연속 급감한 것은 개방을 통해서 성장해온 한국 경제에 울린 경고음이라고 봅니다. 2014년에 한 1,190억 달러였는데 이후 6년 만에 최저치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바꿀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직접 투자 내역을 뜯어봐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합니다. 선진 경제권인 그 일본은 마이너스 49, 미국은 마이너스 35%, 유럽연합은 한 마이너스 34%의 투자가 대폭 줄었어요. 한국이 기업하기 힘든 나라,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그런 전략하고 있다는 국내외 기업들의 높은 불만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탈한국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쿠팡이죠. 쿠팡. 이번에 쿠팡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국내 1위 온라인 유통업체 쿠팡이 한국 기업 최초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절차에 착수했잖아요. 한국 대신 미국 증시에 주식을 상장하겠다는 것이에요. 쿠팡은 뉴욕 증시 상장 신청서에 그 한국 법규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비용과 벌칙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을 리스크 항목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 리스크라는 것이죠. 기업 활동과 경영권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은 유망 기업들의 한국 증시를 떠나 해외 상장하는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이들 법안이 소비자나 자영업 보호 등 선의에서 출발했다지만은 실상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간섭을 합법화하는 덩어리 규제법들이라는 점이죠. 입법 공포가 커질수록 기업 활동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의 제동이 필요한 거죠. 기업이 규제로 숨통이 틀어막히는 처지에서는 선택지가 해외로 나가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연초에 심기일전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들이 국회만 쳐다보며 한숨을 짓고 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국회가 공전하든지 문을 닫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들이 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날을 외쳤지만은 말뿐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호수에 길을 막고 작년 말 기업 규제 3법 등으로 기업의 족쇄를 채우더니 연초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이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집단소송제법, 징벌적 손해배상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데도 문 정권은 연말 연초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서 2월 중에 임시국회에서는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영업손실보상법 등 상생 강요 3법마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유치 총력제를 펴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 기업들의 끝없이 족쇄를 채우는 역주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합니다. 거대 여당은 기업을 더 옥죄 법안들을 줄줄이 처리하고 있다는 방침이고요. 소송 남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근로자 3법 등이 대표적이라 합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미국과 일본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유통기업이 매년 수백 곳인데 우리는 20여 곳에 불과하다고 해요. 기업 규제 3법도 모자라서 징벌 3법까지 입법하면은 벌벌 떠는 것이 기업인들의 현실이죠. 이번 조상에서 규제의 불만이 이유로 이제 경쟁력 약화가 한 59% 되고요. 다음으로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보는 반기업 그 정서 조장이 한 31.9%를 꼽은 의미가 적지 않겠죠. 올해가 이제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도 절반을 넘었고, 게다가 이제 기업 규제 강화와 정치권의 그 반기업 정서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FDI가 30에서 4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국 경제가 선방했다고 자평을 했는데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에는 한국의 FDI는 13% 줄었다는 점에서 본질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쿠팡의 경우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쿠팡이 뉴욕으로 가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은 분명 자금 조달이 1차적인 목표일 겁니다. 뉴욕 증시는 전 세계 투자금이 70%가 몰리는 시장이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려면 한국보다는 미국이 유리하답니다. 분명한 것은 쿠팡이 차등 의결권이 없는 국내에 상장한다면 2010년 창업 후 비약적 성장세를 이끈 최고 경영진이 안정적으로 경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죠. 경제계는 이를 쿠팡이 미국 상장을 결정한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 차등 의결권은 창업자나 최고 경영자 등이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가지고 안정적 회사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예요. 국내 상법은 이런 차등 의결권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감사위원 선임 등
주요 의사결정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제를 가하고 있죠. 세계 주요국들이 혁신기업 창업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앞다퉈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미국, 영국, 인도, 싱가포르는 물론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바이두, 알리바바 등이 차등 의결권이 허용되는 뉴욕행을 결정하자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이제 시행하고 있어요. 실상 이런데 국내에서는 경제민주화란 미명 아래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3% 룰, 이런 기업 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상법을 올해부터 또 시행하고 있고요. 한국적 규제가 혁신 기업을 해외 증시로 내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탈한국 조짐은 쿠팡뿐 아니라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마찬가지 이런 기류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겨냥한 해외 러브콜이 잇따르고 있죠. 특히 삼성이 미국의 새 반도체 공장을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외국 정치인들까지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미국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를 말해 삼전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삼성은 매우 흥미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립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죠. 최근 기업들이 몰리는 미국 텍사스주의 그레그 에버트 주지사도 텍사스가 미국 경제를 주도한다면서 삼성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그 외국 정부나 정치인의 구애는 말로 그치지 않아요. 텍사스주는 소득세 면제 등 기업 친화 정책과 함께 파격적인 인프라 제공을 약속하고 연방정부도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죠. 그 SK이노베이션이 헝가리의 전기차 배터리 상공장을 건설을 위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헝가리 당국은 법인세의 80%를 환급해주고 최대 규모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기업 유치가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경제 회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그 FDI, 그 외국인 직접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에는 보호무역 확산으로 전 세계 FDI가 1.4% 줄었는데 대만, 싱가포르, 브라질, 베트남 등은 FDI가 증가했어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핵심 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코로나19와 극심한 미중 무역 분쟁 와중에도 FDI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FDI 부진 현실과 격차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런 정황들은 한국에 대해서 추세적인 투자 매력 감소라는 현실을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국내에 진출한 외국 투자 기업의 39%가 한국의 경영 환경이 다른 나라보다도 비친화적이라고 답해서 친화적이라는 응답의 2배를 웃돈다는 최근 조사도 나왔습니다.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나 경직적인 노사관계나 높은 법인세율 등이 한결같은 불만 요인이겠죠. 환경이 엄격한 이유보다도 더한 화학물질 규제, 본국에서 통과한 기준을 한국에서 제정을 맞는 이중 규제 등도 불만 메뉴라고 합니다. 첩첩 규제가 쌓이다 보니까 2019년도에 한국에서 철수한 외국 기업이 173곳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이제 급증하기도 하죠. 그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어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21대 국회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규제 법안은 1,400건이나 달해요. 올해 들어서 이런 정책 기조는 바뀌지가 않고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유통기업의 의무 휴업 확대, 친노동 법안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법안은 한둘이 아니랍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죠. 이들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소송 남발과 영업 제약,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이익 공유제까지 밀어붙이고 있으니 기업들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 가운데 기업을 상대로 소송 남발과 사회적 갈등 비용을 키울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 제도가 그 기업에 가장 위협적이라 합니다. 복합 쇼핑몰까지 5월 2회 휴일 유무를 강제하는 그 유통산업법도 소비자 불편은 물론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유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고 하죠. 영업손실보상법 등은 기업 부담만 지우는 상생강요 3법이란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 지난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상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상을 빼앗긴 최악의 한 해였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과 구조적인 대변화를 이루는 시작점은 코로나 위기의 확실한 극복일 것입니다. 철저한 방역 조치하고 국민 동참을 통해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 꺾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제 정책도 무용지물이고요. 경제 정책 방향도 다시 만들어질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그 각국의 우수 사례의 그 국제 경제 동향을 교훈으로 삼아야겠죠. 그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그 진보 성향의 노동당 소속임에도
재정 건전성 회복과 복지 개혁, 법인세 인하 등으로 해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유럽 평균 2.2%인데 이것을 넘는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달성을 했죠. 같은 기간에 1인당 국내 총생산 그 GDP도 26,000달러에서 46,000달러까지 늘며 1위가 됐어요.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도 강력한 노동개혁으로 병든 나라를 구했고요. 국부를 최우선에 두고 몸을 던진 지도자들이 나라와 기업을 살려낸 거죠. 우리의 경우에는 올해는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서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차세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들도 풀어내겠습니다. 데이터나 비대면 경제 활성화나 디지털 뉴딜, 탄소 중립 전환 등 선도형 경제의 초석을 놓아야 하겠죠. 하여튼 기업인들은 이번 조사에서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는 노동이 39%, 세제 20%,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가 13% 등을 뽑았어요. 기업들의 호소를 계속 외면하고 잠재 범죄자 취급하는 식으로 일관하면은 경제 위기 극복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겠죠. 그러나 정부는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워서 기업에 대한 소송을 부추기는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해서 소비자 단체의 소송 활성화 등을 위한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법무부도 다음 달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흐름과 관련해서 신임 경제학회장에 취임한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2021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라고 강조를 했죠. 정 교수는 헌법 119조에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자유시장주의가 천명됐는데도 여기에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온다는 게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써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확장 재정과 통화 정책으로 경제가 더는 가라앉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규제 혁파와 과감한 지원으로 혁신 성장 분야에서 반등의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적 악화에도 인력 구조 조정 대신에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좀 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겠죠. 일자리 하나도 절실한 지금에 기업의 길을 살리는 것도 민생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겠죠. 규제부터 걷어내는 게 가장 급하다고 봅니다. 규제를 푸는 것은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두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기업들의 탈출을 막아야겠죠.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꼭 정부나 정치들 타닥이 전에 우리가 기업들이 국내에서 열심히 사업할 수 있고 국내에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국내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이 다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외국으로. 차라리 외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국내 증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스닥 같은데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고 나스닥이 상장하는 게 더 이익이지 않느냐. 근데 이런 문화가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누가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여러 가지 글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남아가지고 공장도 많이 짓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수입도 많이 벌어가지고 법인세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규제로 이렇게 올마 맵면은 어느 기업, 어느 경영인이 국내에서 공장 짓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떠나려고 하죠. 인근 베트남이나 저 공산국가 가면 서로 환영하고 난리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서로 오라고 난리지 않습니까? 삼전 오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저는 오늘 많은 생각과 많은 또 고민을 하게 되네요. 하여튼간 좀 뭔가 일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삼성전자도 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일단은 주필님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어요.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년자였습니다.